오늘은 그 디비전 3 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비전 3인데 이게 원래는 디비전 4로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디비전 4로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갑자기 디비전 3로 바뀌더라고요. 뭐 디비전 4는 여태까지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 대회가 될 예정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디비전 3가 됐죠. 뭐 사실 디비전 4는 디비전 3는 디비전 4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 디비전 4가 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 간단한 발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 디비전 4용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디비전 3용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정도면 디비전 3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풀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 다 풀긴 좀 힘들거든요, 많이. 그래서 뭐 디비전 3로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디비전 3 세트가 디비전 4 세트랑, 그러니까 좋은 디비전 3 세트랑 좋은 디비전 4 세트가 좀 많이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적당히 겹치는 구간의 문제들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디비전 4는 디비전 3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더 넓은 집합인 디비전 3로 이렇게 한 거죠. 뭐 근데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전 양쪽 다 4로도 괜찮았고 3로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좀 이걸 닦고 한번 한번 그 이 태블릿은 좀 닦고 이 문제들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미니멀 스퀘어. 미니멀 스퀘어는 입력을 A, B 두 개를 받고요. 그 A, B는 각각 이 직사각형, 이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직사각형의 그 가로 세로 길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정사각형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기 보면 어디 있냐? 그 주어진 두 개의 직사각형을 스퀘어라고 돼 있죠. 스퀘어는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조금 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스퀘어라고 하면 이게 렉탱글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이죠, 확실히. 그러니까 뭐가 정사각형이라는 뜻이고 뭐가 직사각형이라는 뜻인지는 조금 그 영어를 그 능숙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정사각형이라는 말을 찾았으면 됐어요. 정사각형이란 말을 찾아서 그 정사각형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고, 그 최소한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3 곱하기 2짜리를 넣으면 이렇게 그 총 4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로 4, 세로 4인 정사각형이 필요해서 16이다, 넓이가. 이렇게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직사각형을 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든 돼요. 근데 이 직사각형을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사각형 안에 집어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비스듬하게 있는 것보다 그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정사각형에 넣는 데는 더 유리하다는 걸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붙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하나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 A가 되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하나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2B가 되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뭐 한번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더 해봅시다. 여기서 뭐 더 있나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B가 더 짧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더 해보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있나?
딱히 어떻게 배치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긴 하죠. A고 여기도 A고 이쪽이 B. 근데 우린 정사각형 안에다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쪽이 더 그냥 그니까 그 긴 쪽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A, B 플러스 A, A, 2B, 2A, B 중에 제일 그 긴 쪽이 작게 나오는 건 항상 그 A, 2B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A랑 B랑 받아가지고 A랑 B 중에 그러니까 긴 쪽을 A에다 주고 짧은 쪽을 B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B가 더 길게 나오면. 그래서 반전을 시켜서 그거를 뭐 이렇게 A, 2B짜리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에 딱 맞게 들어가는 정사각형 그거는 A랑 2B 중에 더 큰 값이 되겠죠. 그 더 큰 값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 다른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두 개 가지고 배치하는 다른 방법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A랑 B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두 개 붙인 게 하나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이거보다 더 그 작은 정사각형 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이렇게밖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짧은 쪽의 2배 아니면 긴 쪽의 길이 둘 중에서 긴 쪽에 맞춰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제곱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100 하면 4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네스트 코치인데 이 문제는 일단은 문제 정의를 잘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뭐 숨기고 있는 건 딱히 없는데 좀 길고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N명의 운동선수가 있고 그 운동선수가 1번부터 N번까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각 애틀리트 그러니까 각 운동선수의 그 힘을 코치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코치고 그리고 I번째 운동선수의 힘은 SI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애틀리트들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눈대요. 두 개의 팀은 각각 적어도 한 명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만 만족하면 팀을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팀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팀을 각각 몇 명씩 해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팀을 만들라고 했는데 한쪽을 비워두고 다른 쪽은 다 채우고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애틀리트가 한 명만 적어도 한 명씩 양쪽에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틀리트는 각각 한 팀에 들어있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 하나가 두 팀에 다 포함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팀 A랑 B로 나누는데 팀 A에서 제일 강한 선수랑 팀 B에서 제일 약한 선수의 차이를 그러니까 절대값이죠.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제일 강한 선수랑 이쪽에 제일 약한 선수랑 잡았을 때 그게 최소화되도록 팀을 만들고 싶대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팀을 짜야 최소화가 되고 일단 어떻게 팀을 짜야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최소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A 팀의 제일 높은 선수와 B 팀의 제일 낮은 선수의 최소값이 차이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 2, 4, 3, 6 이렇게 나눠서 A에서 제일 높은 선수랑 B에서 제일 낮은 선수의 값이 차이가 1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그 n을 봤는데 50명까지 운동선수를 봤고 그 50명의 운동선수는 그 각각 그 1부터 1000까지의 그 스트렝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때 그 맥스 A 마이너스 민 B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제를 보면 예제들 중에는 여기 보면 그 아예 그 두 팀의 맥스 A 마이너스 민 B를 아예 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앞에 설명된 예제고 뭐 그리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1000이면 그 각각 한 팀씩 넣으면 딱 999가 되겠죠. 그리고 세 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 팀을 짜든 그 우리가 원하는 맥스 A 마이너스 민 B가 50 밑으로 못 줄인다라고 이렇게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정렬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그 문제 재밌네라니. 둘로 나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뉜 게 뭐 뭐야? 왜 선택 안 풀려? 에이. 그 둘로 나뉜 게 뭐 그 한쪽의 최대값이랑 다른 쪽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한번 이거 정렬해 놓고 보죠. 1, 2, 2, 3, 3, 4 이렇게 해놓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거를 갖다가 정렬을 해놓고 봤는데 어떻게 나누는 게 최선일까? 굉장히 정렬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나누면 될지가 대충 보이지 않나요? 약간 그냥 대충 이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끊으면 돼요. 일단 이 방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이에서 어딘가에 끊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끊어서 여기를 A로 만들고 여기를 B로 만들면 여기서 제일 높은 건 여기 오른쪽 끝에 있고 B에서 제일 낮은 건 왼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이웃에 있는 이 2랑 2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차이가 작은 구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여기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일단 거기까지 추측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일단 그건 증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건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보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여기도 끊어보고 여기도 끊어보고 뭐 한 번씩 끊어보고 그 이쪽에서 제일 높은 거 제일 오른쪽에서 제일 낮은 거 그죠? 정렬만 했는데 답이 쓱 보이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해도 맞아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되냐는 여기랑 여기의 차이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죠. 여기랑 여기의 차이죠. 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뭐 A i랑 마이너스 A i 마이너스 1 이거보다 더 작은 그 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차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서 본 것보다 차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그 값으로 이걸 매길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우린 정렬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여기서 한 칸 더 간 거의 차이 또는 여기서 뭐 몇 칸 더 간 거의 차이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항상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은 그 바로 이웃에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이거를 일단 증명까지는 아니라도 검증을 해놨어요. 여기까지 검증을 해놨으면 두 번째로는 뭘 증명하냐? 뭘 검증하냐? 더 검증할 게 있나? 우리가 어떻게 구간을 잡았을 때 항상 이렇게 차이가 그게 되도록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m max a 마이너스 min b가 되도록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각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이웃한 값들을 항상 잘랐을 때 해로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검증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수 있는가, 이렇게 자를 수 있는가, 이렇게 자를 수 있는가. 네, 뭐 자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정렬했잖아요. 정렬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금 그으면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제일 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제일 작아요. 네, 그럼 두 번째도 검증했어요.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정렬해 놓고 이거랑 비교하고 이거랑 비교하고 이거랑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면 되겠구나. 작은 걸 구해서 출력하면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쫙 입력받아서 그 정렬해 놓고 그 제일 작은 차이를 찾아서 그걸 출력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아까 그 최대값이 그러니까 si가 1부터 1000까지의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당히 그 1000보다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일단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C번 문제로 가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맥스 A가 민 B보다 큰 경우, 근데 맥스 A가 민 B보다 큰 경우에도 그 항상 답은 그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특정 어떤 값이랑 어떤 다른 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일 작은 거를 항상 이웃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검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을 때 그것들이 항상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바꾸는 경우에도 뭐 똑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거랑 맨 왼쪽에 있는 거랑 바꿀 수 있죠. 그 문제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 예제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 2, 4, 5, 3, 6이에요. 여기에 3이 있어, 우리가 한 방법대로는 여기에 3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4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꾼 거죠. 근데 그걸 반복하면은 뭐 결국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정렬. 코치 소트라고 합시다. 그 정렬 방법을. 시밀러 페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x랑 y라는 어떤 두 그 양의 정수를 가지고 이 값이 시밀러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근데 비슷하다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보면은 좀 이 부분을 그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same parity, 그러니까 same reminder when divided by 2,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라는 거죠. 그리고 x-y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짝수 홀수가 같거나 아니면 그 x-y의 절대값이 1보다 정확히 1이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속한 두 수는 비슷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4,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둘 다 홀수면 비슷한 수고요. 뭐 둘 다 짝수면 비슷한 수고. 이렇게 이걸 정의를 해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n개의 정수를 받습니다. n개의 정수 배열 a를 받아요. 근데 이 배열에서 a에서 우린 뭘 하고 싶냐면 이것들을 전부 두 개씩 페어로 나누고 싶대요.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나누고 싶대요. 그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모든 원소를 다 한 번씩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주어지면 2분의 n개의 페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페어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페어는 그 둘이 서로 비슷한 수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1111이면 1이랑 1은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수기 때문에 그냥 1111 하면 되는 거고, 1, 2랑 5, 6이면 뭐 1이랑 5를 짝지을 수도 있고요. 1이랑 5를 짝지고 나면 2랑 6도 남는데 그렇게 해도 비슷한 수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안 돼요. 12, 12, 10, 이 경우에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1, 8은 안 돼요. 왜냐면 1, 8은 그 1이랑 8이랑 서로 비슷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 하나 페어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정의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그 어떻게 이렇게 짝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건 약간 좀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진 않고 약간 좀 관찰이 필요해요. 이런 배열을 하나 찾아, 이런 적당한 배열을 하나 되는 걸로 하나 찾아봅시다. 이런 걸 하나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게 있는데 1, 6, 3, 10, 5, 8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짝수끼리 짝짓고 뭐 홀수끼리 하고 뭐 그러고 보니까 모자라네? 1이랑 8이랑 안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 그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짝수계잖아요. 얘는 짝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짝수계의 짝수랑 짝수가 짝수계면 홀수도 짝수계죠. 만약에 짝수계 짝수랑 홀수계 짝수 아니 짝수계 짝수랑 짝수계 홀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짝수끼리 짝짓고 홀수끼리 짝짓고만 반복해서 이걸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력을 받았는데 그게 운 좋게도 그 짝수가 어떤 2m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2m개가 나왔으면 홀수도 또 2의 배수겠죠. 홀수의 개수도. 그러면 그냥 그건 된 거예요. 이미. 왜냐면 짝수끼리 홀수끼리 그 짝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거는 이 배열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건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둘 다 홀수인 경우예요. 이 경우처럼 이 경우에는 홀수가 3개고 짝수가 3개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그 짝수 홀수로 나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짝수 홀수 두 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느냐? 우리는 아까 그 짝수 홀수 외에 그 비슷한 수의 조건을 하나 더 하려고 했죠. x랑 y의 절대값의 차이가 x랑 y의 차이의 절대값이 1일 때,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인접한 수일 때, 그러면 우리는 둘이 서로 인접한 수라는 건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예요. 그죠? 여기 5랑 6이 있어요. 그럼 5랑 6을 여기서 제거를 하면은 우리는 그 짝수 개수도 하나가 제거가 되고 홀수 개수도 하나가 제거가 돼요. 그럼 두 개가 되죠. 그럼 두 개면 둘 다 짝수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짝수면 이미 짝수면 뭐 만약에 뭐 짝수 이런 식이면 그러면 우리는 된 거예요. 문제 푼 거 이건 된 거죠. 만약에 뭐 홀수 짝수가 들어와요. 뭐 3에 5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죠? 짝수 페어 개수, 홀수 페어 개수 그런 거 좀 헷갈리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가 짝수계, 홀수가 짝수계만 있으면 되니까. 이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서로 하나씩 날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나 날리고 반대쪽에서 하나 날리면 양쪽 다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리는 전략이 유효하구나.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 우리는 양쪽 다 홀수인 경우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거기서 또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날리는 전략이 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양쪽 다 홀수인 경우만 우리는 문제예요. 이미 짝수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이 경우는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홀수인 경우 이렇게 홀수가 홀수계, 짝수가 홀수계 있는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규칙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두 수가 비슷하다라는 조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홀짝이 같을 때 아니면 그 두 수가 인접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비슷한 수 두 개를 빼내가지고 이걸 짝수 만들려면 만약에 홀짝이 같은 걸 하나 찾아가지고 빼봐야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3이 돼버려요. 그대로. 그럼 이쪽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인 것 두 개 빼거나 짝수인 것 두 개 빼거나 하는 건 우린 전혀 쓸모가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 짝수를 하나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페어를. 근데 그런 페어는 그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다. x-y의 그 차이의 절대값이 1인 경우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수인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정렬을 해야 돼요. 아, 오늘 좀 정렬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정렬을 해요. 1, 3, 5, 6, 8, 10. 분명히 방금 전에도 정렬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린 정렬을 해요. 그리고 짝수가 3개, 그리고 홀수가 3개. 뭔가 빼봐야 되겠네. 근데 우린 인접한 수가 뭐가 있는지 찾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 인접한 수를 찾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 인접한 수를 찾는데 n이 50까지잖아요. 그럼 n제곱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 이렇게 그 서로 인접한 것들을 사이에 인접한 것들이 서로 바로 옆에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그 하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날릴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찾아서 각각 -1, -1에서 그 짝수계, 홀수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짝수계로 만들어서 yes를 출력하고 그런 게 없으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관찰이 필요한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렬만 하면 끝났어요. 아까 그 B1 아니스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정렬만 하면 문제가 끝났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는 buying jobbers인데 이 문제는 정수론 쪽 문제죠. 일단 폴리카프 여기 그 디비전 3 문제에 자주 나오는 주인공이니까 기억 안 해두셔도 돼요. 그 그러니까 삽을 정확히 n개를 사고 싶대요. 정확히 n개를 사고 싶은데 그 가게에 보니까 그 K가지 타입의 패키지가 있는데 그 한 개부터 K개까지 그 한 가지 그 패키지마다 그 삽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8, 7이면 1, 2, 3, 4, 5, 6, 7까지 뭐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패키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그 삽이 한 개 들어있고 한 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고 7개 들어있는 이런 그 패키지가 그 K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K개가 있는데 폴리카프는 여기서 정확히 n개의 삽을 사고 싶대요. 정확히 n개.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그냥 여기서 7개짜리를 못 사는 거죠. 7개짜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를 사고 싶은 거예요. 8개. 얘는 8인데 8개를 사고 싶으면 7개짜리 못 산다는 거죠. 왜냐면 7개를 2번 사면 14가 되고 그러면 정확히 8개를 못 사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n의 약수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n의 약수만 살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와중에 우리는 사는 패키지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여기. 그러니까 what is the smallest number of package Polycarp will have to buy to get exactly n shovels. 그러니까 그 정확히 n 개를 사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적게 사려면 몇 개를 사야 되냐. 그러니까 패키지를 몇 개 사야 되냐라는 게 문제죠. 일단은 여기서는 우린 여기서 8의 약수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 n이랑 k를 받아요. 근데 n이랑 k를 받는데 k가 굉장히 큰 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전부 그 나눠 받다가는 그 시간 초과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n을 k로 나누는 작업을 했다가는 그 시간 초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까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정확히 k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n의 약수만 가지고 구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소인수 분해도 아니고 그 약수는 이렇게 약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약수를 이렇게 그 약수 리스트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8은 1 곱하기 8이고 2 곱하기 4고 끝이네요. 끝이네. 또 나올 줄 알았네. 이렇게 그 어떻게 약수들을 이렇게 그 쫙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네, 이렇게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여기 제일 밑에까지 와도 그 크기가 루트 n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쪽 작은 쪽 약수는 항상 루트 n 이하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이 k는 아니 n은 10의 9제곱이라도 루트 n이면 뭐 10의 4.5제곱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풀 수 있을 것 같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n의 약수를 전부 구해서 n의 약수를 전부 구하면 아무리 많아봐야 루트 n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루트 n개 나와요, 약수가. 약수는 물론 이걸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루트 n보다도 더 작은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린 루트 n이면 이미 충분히 작은 숫자예요. 그럼 우리는 약수 리스트를 쭈루룩 구해요. 이게 그 n의 약수예요. n의 약수 리스트를 쭈루룩 구해가지고 이게 k에 들어있냐? 들어있으면 답인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버리고를 계속 쭈루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각각 k에 들어있는지, k에 안 들어있으면 버리고, k에 들어있으면 이게 답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각각 해봐가지고 그것들 중에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그 약수 리스트를 구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런 그 특정 작업들은 함수로 만들어 놓고 쓰는 게 또 편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n의 약수를 전부 구해가지고 그 인트 배열로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정렬해서 출력을 하고, 오늘 정렬 굉장히 자주 하죠.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제일 패키지 적게 나오는 걸 하나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좀 3번 10번 문제 코드 안 보고 갔는데 뭐 있나? 특별히 뭐 아까 그것도 정렬해가지고 그 홀짝 개수 세고, 홀짝 개수 세서 안 나오면 뭐 이렇게 그 이웃한수 세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코드 보고 싶은 분은 제 계정 들어가 보면 있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제 프로필 들어가면은, 여기 코드포스에 제 프로필 들어가면은 여기 제가 제출한 코드 쫙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폴리곤. 전 폴리곤이길래, 아니 이 문제 이름 보고 아니 얘네는 디비전 3에다가 기하 문제를 내려고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니었어. 아니 진짜 잔뜩 쫄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일단은 폴리곤은 뭐 하는 문제냐면, 여기서 그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 격자랑 여기 대포가 있어요. 대포가 있는데 이 대포에서 뭔가를 쏴서 쏘면은 그 방향으로 끝까지 쭉 가서 그 한 칸에다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포에서 쏴서 한 칸에다 자리를 잡는 걸 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n은 1에서 50까지고 이런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입력에서 나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가가 이 문제예요. 일단 뭐 여기 보면은 자세한 규칙들이 이렇게 좀 더 엄밀하게 적혀 있는데요. 좀 더 읽어보면은 그 만약에 그 어떤 로우에서 그러니까 그 가로줄에서 그 i 번째에서 쏘면은 그 i 콤마 1까지 그 한 칸씩 쭈루룩 가서 그 중에서 그 오른쪽에 가로막는 게 생길 때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일단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린 이런 대포들을 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캡처해보자. 캡처를 해오자. 좋아.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굵어. 좀만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여기서 예제에서 여기에 하나 쏘고 여기 하나 쏘고 여기 하나 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어떤 특정 셀에 그 어떤 뭐 i, j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다 뭔가를 쏘고 싶어요. 여기다 뭔가를 쏘고 싶으면 대포를 여기서 쏘든가 아니면 여기서 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쏘든가 할 때 이걸 여기 있는 이걸 쏘고 싶을 때는 여기가 차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차 있거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차 있어야지 총알이 이쪽에서 쏴서 여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차 있어야지 이쪽에서 쏴서 여기서 멈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어야 여기다 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떤 순서로 쏘게 되느냐?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건 위쪽으로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뭐가 있어서 아래쪽에 못 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쏠라 그러는데 여기를 체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를 쏠라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체크하지 그 위쪽이나 왼쪽을 체크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오른쪽 아래부터 왼쪽으로 우선순위가 오른쪽 아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왼쪽 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순으로 쭉 보면은 우선순위 문제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순위 충돌 없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봐도 똑같죠. 뭐 물론 어떻게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i, j보다 i, j를 보기 전에 i 플러스 1, j랑 i랑 i, j 플러스 1 이거 양쪽을 다 체크한 다음에야 i, j를 갈 수 있다.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부터 이런 식으로 훑어가는 전략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그럼 가장 오른쪽 아래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가장 오른쪽 아래는 항상 뭔가를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쌓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아까 좀 정의를 해놨죠. i 플러스 1, j랑 i, j 플러스 1이 뭔가 있으면 쌓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쌓을 수 있다 대신에 그냥 여기 다 1 채워뒀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뭔가 쌓고 싶은 걸 여기 쌓고 만약에 여기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게 발견되면 노를 찍고
그 이쪽에서부터 쫙 다 봤는데 그 이런 문제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으면 yes를 찍으면 됩니다. 이것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뭐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맨 오른쪽이랑 맨 아래쪽에 1을 채워놓고 하는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사실 2줄은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2줄은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찍혀 있으면 여기 1을 넣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 맨 오른쪽이랑 맨 아래쪽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그 이걸 넣기 전에 내가 뭐 필요한 걸 넣었나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다음은 F번인데 스파이 스트링 이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디비전 3 문제 치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디비전 2 문제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일단 우리는 n개의 스트링을 받아요. 스트링을 받는데 그 n개의 스트링은 각각 그 랭스가 m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랭스가 m인 그 스트링을 m개를 받습니다. 이렇게 m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비트 마스크에 dp 풀었으면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스트링이 여기서 어떤 스트링 s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s가 조건이 뭐냐면 그 각각에서 한 글자씩만 바꾼 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A, B, A, C, G, B, A, B 이런 그 스트링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S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S는 A, B,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비교할 그 개수가 그러니까 한 글자씩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글자가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S를 하나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안에 있는 어떤 스트링이랑 비교를 해도 그 서로 다른 글자가 하나 이하로 나오는 S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런 S를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S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고 그런 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1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좀 약간 좀 그 간단치 않은 그래프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한 글자 바꾼다는 걸 좀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주어진 이런 그 스트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우리는 어떤 그 s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s가 존재한다면 근데 s가 존재한다면 s가 존재한다면 이거에서도 한 칸이고 이거에서도 한 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칸이죠. 이거랑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도 그 한 칸 아니면 같은 거, 이거에서도 한 칸 아니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냥 s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 딱 한 칸만 차이 나는 모든 문자열을 다 체크하면 s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글자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 b, a, c a, x, a, c a, b, x, c a, b, a, x 이렇게 어떤 알 수 없는 문자 x를 두고 그 x에 대해서 그 x 하나가 있는 이것들 중 하나가 s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죠.
아까 S의 정의에 의하면 S는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A, B, A, C 이거에서 딱 한 글자 바꾼 것만 S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S가 될 수 있는 이 후보들의 개수가 몇 개나 되냐? 26 곱하기 몇이냐? 길이 M이죠. M은 그리고 M은 10이죠. 12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260까지 사실 250까지 251가지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같은 글자도 제끼지 말고 그냥 넣읍시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아도 260까지인 어떤 가상의 S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S에 대해서 이 문자열들이 다 체크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게 다 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건 문제 카테고리가 글쎄요. 비트마스크? 약간 이거 말고도 무슨 애가 있지 이거? 다른 애가 뭐가 괜찮은 게 있나?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애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도 함수 하나 만들었죠. A랑 B랑 길이가 같은 A랑 B랑 스트링을 두 개 받아서 그 A랑 B의 그 거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글자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어떤 글자, 어떤 그 문자열, 그러니까 첫 번째 A 제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A 제로에서 하나 복사해서 그 한 글자만 딱 바꿔서 맨 앞부터 맨 뒷글자까지 한 글자씩만 그 A부터 G까지로 바꿔봐서 그걸 전부 바꿔보고 그 바꿔본 문자열이 그 길이 체크를 전부 통과를 하면 넣으면 되는 거고 정답으로 정답을 못 찾으면 그냥 마이너스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에 미리 마이너스를 넣어놨어요. 정답을 못 찾으면 그냥 이걸 출력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금방 생각나는 방법은 아니고 또 뭐 있나? 잘 모르겠다. 뭐 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총 250가지 정도 문자열을 만들죠. 그냥 250가지 정도에다가 뭐 전체를 다른 문자열 전체를 뭐 그 어디가 다르다 같은 비교를 하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되게 n이 좀 크고 그런 문제였으면 여기를 이거를 최적화할 방법이 막 몇 군데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건 n이 충분히 작으니까 n이 12하고 그 m도 12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글자를 다 바꿔보고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게 F번 스파이 스트링 문제였고, 2번은 AB 매트릭스인데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NMAB가 순서가 꼬여 있어요.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n 곱하기 m짜리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위에서 그 a랑 b라는 숫자가 주어져요. 그게 a랑 b가 무슨 뜻이냐? a는 가로줄에 한 줄에 그 1이 두 개 있어야 된다. b는 세로줄 한 줄에 세로줄 한 줄에 1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그 규칙이 주어졌을 때
이 규칙을 만족하는 이걸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일단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적당히 뭔가의 반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621 좀 헷갈리니까 3612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3 6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6칸 중에 두 칸이면 그냥 한 칸, 그냥 그 3칸 중에 한 칸을 반복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A를 만들고 여기를 그냥 A를 또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국 1에 3이고 1에 3인 이런 A를 받았어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우리는 이 A가 그 만족되는 이 만족하는 일단 이걸 이 안에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이 두 조건이 충돌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3칸 중에 한 칸, 3칸 중에 한 칸. 근데 이건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되냐? 이쪽에 보면 3분의 1이죠. 이쪽도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둘 다 3분의 1이니까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똑같은 개수만큼 그 숫자를 요구한다는 거죠. 가로랑 세로에.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만들 수 없는 케이스예요. 이게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치를 한다. 일치를 하면 그냥 111 찍으면 됩니다. 111.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다 자르고 보면은 항상 이 분자가 1이 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분자가 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쪽이랑 이쪽이 일단 주어지죠. 그 뭐냐 약분하고 난 이런 분수 두 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약분하고 난 분수 두 개면 일단 각각 기약 분수란 말이에요. 각각이. 근데 기약 분수면 기약 분수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그냥 분자 분모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고 이게 이거랑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이거랑 이거 같고 이게 이거랑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똑같은 비율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똑같이 이렇게 111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좀 여기서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11 11 11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출력할 수 있겠죠. 출력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냥 이거 연달아 출력하고 이거 연달아 출력하고 이거 연달아 출력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약 분수인데 그 1이 아닌 꼴이 나오면 그냥 그 필요한 만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이거를 한번 사이클링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2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 1 이렇게 찍고 한 번은 이렇게 1, 1을 찍어야 되고 한 번은 이렇게 1, 2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찍으면 되냐? 이건 근데 사실 한 번씩만 사이클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그 뭐 어떤 방식이 특별히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게 되게 대충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원래 좀 비약이 좀 필요한 문제라 일단 이거를 좀 풀려면 비약이 몇 번은 필요한 문제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부터 만들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그러니까 복사하는 대신에 그냥 1111 뭐 11 두 칸 쉬고 11
뭐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오른쪽으로 두 개 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배열을 만드는 문제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분수 체크죠. 분수가 서로 같은지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는 n분의 b랑 이거는 약간 되게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n분의 b랑 m분의 뭐냐 a랑 같다는 걸 우리는 이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하려면 우리는 근데 이거 우리는 막 분모가 있어서 나누면 그 실수가 되잖아요. 근데 실수는 막 비교하면 제대로 값 안 나오고 그래요. 웬만하면 실수를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실수를 쓰지 말고 그냥 양변을 nm으로 곱해요. 그러면 bm은 an이 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이쪽에 곱하고 이걸 이쪽에 곱하는 이런 식으로 값을 실수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실수를 비교하는 실수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좀 좀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A랑 M을 곱했더니 막 10억 넘어가고 그러면 또 막 막 그것 때문에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 숫자가 어디까지 넘어가나만 주의하면 이 테크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H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다가 너무 대충 짜가지고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모르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랭스 m이 있고 그 m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랭스 m인 바이너리 스트링이 있어요. 바이너리 스트링이라는 걸 여기 정의하는데 0이랑 1로만 되는 스트링을 바이너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m제곱 개의 바이너리 스트링이 있다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바이너리 스트링 중에서 몇 개를 뺍니다. 바이너리 스트링 집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글자짜리 스트링 집합에서 이런 걸 막 빼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스트링 집합이 000부터 111까지 이렇게 n이 세 글자인 게 8개 있는데 8개 중에 3개를 빼서 3개 빼서 이렇게 5개만 남습니다. 이렇게 남았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빼서 이렇게 남겨요. 이렇게 남았을 때 이 남은 것들 중에 가운데 값을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값, 중간 값, 미디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값이라는 건 만약에 홀수계인 경우에는 딱 가운데가 나오고 짝수계인 경우에는 한 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중간 값이 되죠. 이렇게 중간 값을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60글자란 말이에요. 그럼 60글자면 우린 겨우겨우 롱롱 인트에 넣을 수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롱롱 인트로 풀려다가 아이씨 이거 잘 안 되네 하고 좀 이따 다시 풀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듬성듬성 빠진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m이 글자가 60 글자짜리 이런 바이너리 스트링에서 몇 개를 듬성듬성 빼요. 근데 그 듬성듬성 빼는 n은 아무리 많아봐야 100개 빠진다. 그렇게 m개의 숫자를 뺐을 때 그 바이너리 스트링 중에서 그러니까 뭐 000, 뭐 00, 뭐 111, 이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걸 구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쉬운 해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가운데부터 200개만 조회하면 되잖아. 가운데부터 숫자 200개만 조회하면 되잖아. 아씨, 이거 끝나고 바로 풀어야지. 아이씨, 바이너리 서치할 필요가 없었어, 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우린 근데 여기서 몇 개가 빠져요. 근데 몇 개가 빠진 다음에 이 집합 크기가 2의 60제곱개예요. 이렇게 2의 60개 제곱개 중에서 이거를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게 몇 개냐. 나 바이너리 서치하다가 코드 아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포켓몬고 너무 열심히 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대충 던졌다고. 이런 60제곱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를 찍어봐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를 알잖아요.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뭐가 빠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의 크기가 몇 개고 이 구간의 크기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 구간에 있냐 이 구간에 있냐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구간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답이 없는 구간을 지웁니다. 이거를 60번쯤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해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문제 설명 끝. 끝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구간, 작은 구간 딱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딱 가운데에 있는 스트링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정확히 가운데 있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우리 오늘 나온 문제 전부가 되겠고요. 질문을 하시면은 그거를 좀 대답을 해보겠고, 아니면은 뭐 제가 H를 푸는 쪽으로 생각해보죠. 이렇게 쉬운 애가 있었는데 몰랐다니. 아니 이거 말고 다 지워. 잠깐 다 지울 필요 없어. 다 지우지 말고 메인 함수만 지워. 왜냐면 아까 저거 만들어놨어. 롱롱 인트에서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내가 만들어놨어 이미. 저걸 다시 짜고 싶진 않아. 네, 나중에 또 보도록 하죠. 아이씨, 그냥 셌어.
함수 이름 뭐냐?
야이씨, 이렇게 쉬운 걸. 아, 또 연습해야지. 아쉬워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도록 하죠. 내일 딥2에서? 내일 해요? 내일이었어? 아니, 내일 모레인데. 네, 45시간 됩니다. 깜짝 놀랐네. 내일은 좀 무리. 뭐 그때 보도록 하죠. 아, 오렌지를 어떻게 가요? 아이, 이렇게 못하는데 오렌지를 어떻게 가? 해봅시다.